오늘 삼성전자가 4.35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슈팅 나오고 그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슈팅 나오고 급등하고 되돌려주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부분이죠.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부와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추세를 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핵심입니다. 이게 고로 D램 가격이 대한민국 증시를 좌우한다. 대한민국 증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중심이다. 삼성전자 그 중심에는 바로 D램 가격이 있다. 왜? 삼성전자의 사업부에는 바로 반도체에서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중 D램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그중 D램 사업부에 비하면 너무나 약소한 규모이다. 그리고 모바일, 그쵸? 모바일 성장 정체에 빠지게 되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가전, 얘는 빼도 됩니다. 왜? 반도체와 모바일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도체가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그리고 4차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반도체 공급, 늘 반도체의 가격은 반도체 공급이 좌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빗 그로스, 이 사용량으로 인해서 한 번도 빅 그로스가 떨어졌던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D램 가격은 공급이 좌우하는 부분이다. 수요보다. 이 부분을 착안하시면서 또 하나 있겠죠. 우리가 시황을 볼 때 바로 이 펀더멘탈한 부분 한문과 유동성. 그 유동성에는 바로 미국 페드가 있겠죠. 미국 페드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중앙은행, 바로 ECB. 사실 페드가 중심이에요. ECB 따라가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뭐 일본 중앙은행, BOJ, 그리고 상하이 중국인민은행, 이 네 가지 은행이 전 세계를 움직여서 나갈 수 있겠죠. 그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움직여 나갑니다. 어쨌든 제가 시황을 보기 위해서 경제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언급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안정을 좀 취하고, 왜?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을 취하고 다시 추세가 전환돼서 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조금 많이 아쉬워요. 왜? 이 정도의 지수 상승, 코스피가 2%대 상승 2.12, 그리고 코스닥이 0.93, 오후 2시 한 16분인데요. 셀트리온의 상승률이 2%대예요. 장 초반에 5%대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었어요. 자, 볼게요. 장 초반에 5%대 5.31, 지금 2.17,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죠. 그러나 항상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실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도와 2019년도, 2018년도 실적이 정창을 거닙니다. 그쵸? 17, 18, 19 실적이 정책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1.1조에서 바로 1.8조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상승, 하락, 상승. 그리고 신약개발 성공했는데 실적, 이 가시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역반응이 나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와 있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크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박스권에 있었다. 근데 셀트리온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3, 4년간의 박스를 뚫고 갈 때는 제대로 한번 점핑이 나옵니다. 셀스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죠? 자, 확대해서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상장한 이후에 보이시죠?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레벨업이 진행됩니다. 그쵸? 1년, 2년, 3년, 빵! 1년, 2년, 3년, 4년. 자, 그쵸? 거듭 언급드립니다. 1공장 레키노라 물량 100만 명분 이상일 거라 생각을 해요. 플러스 알파. 이게 터지게 되면 일각에서는 레키노라의 가격이 조금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한번 아까 오전에 언급드렸죠. 레키노라의 가격이 불가리아에서 대략 250만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 판매가 되었는데 250만원, 그리고 지금 2018님께서는 150만원.
각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200만원 기준으로 보자고요. 왜?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터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절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시장은 이길 수 없어요. 왜?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증시, 자산시장에서 증시 자금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용가리 통뼈도 건질 수 없습니다. 단 시장이 다시 자금이 들어올 때,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파고를 뚫고 훌륭한 기업은 성장한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1공장 물량 터지면 레케노라 하나만 갖고도 부가가치가 셀트리온 하나에 플러스 알파가 세워집니다. 1공장 물량이 그만한 파괴력이 있다. 여기에 바로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3마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더해진다. 그쵸? 그런데 셀트리온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왜? 지난 1년, 2년, 3년, 4년 이때 들어오신 아직도 계십니다.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하시고 보신 캔들. 그리고 이때 들어오셨던 주주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때 들어오셔서 도저히 학습 효과에 의해서 호재가 아무리 찍혀도 못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적 성장 폭이 1.8조에 묶여 있어요. 2021년도 대비 1.8조를 1.9조 나오면 못 갑니다. 1.1조에서 1.8조가 나왔죠. 이 성장 폭이 나와야 된다. 어디?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그런데 1공장은 어떻죠? 셀트리온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더 세워진다. 그런데 주가가 못 갈까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레케노라 연을 나오는 이슈와 세계적인 이슈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1공장에 있는 물량이 다 팔리고 모자라서 CMO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정리할게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전 재산이 다 들어갔거나 또는 저는 몰빵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2개에서 3개를 좋아하는데 몰빵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사실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여유자금과 장기라 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삼성전자와 아마존과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99.99999999999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매출액 2조이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2조가 더 더해진다. 그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부가가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커진다. 그런데 주가가 이 3, 4년간의 박스를 못 뚫을까요? 이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사에서 보이죠? 3, 4년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레벨업 되는 그 장면들이요. 한 번씩 레벨업이 된다. 이 박스권을 뚫을 때마다 한 번씩 쭉 레벨업. 그쵸? 여기 레벨업. 그 다음 여기 레벨업. 그 다음 여기 레벨업이 있었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 이전까지. 또 여기에 합병과 그쵸?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레케노라가 좌지우지 하겠죠. 단기적으로. 로이터의 리제너런의 코비드19 항체 약물은 오미크론에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로이터의 리제너런의 항체 치료제 오미크론의 변이, 이 중화에 대한 효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화요일에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CEO가 언급했는데요. 렌슐라이퍼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에 사용된 항체 중 하나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화능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트로비밥은 소트로비밥 GSK와 비의 항체 치료제죠. 자사의 항체 치료제인 소트로비밥은 변이치에 대한 효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긴급한 상황으로 실험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확인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죠. 우리 셀트리온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확인, 저는 변이에 대응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수한, 그쵸? 항체 후보군에서 최고의 물질을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변이, 오리지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까지 다 확인하리라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이에 대한 CTP63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오미크론보다 델타가 우선이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거는 델타이다. 그쵸? 그래서 전세계에 뻗어 있는 물량이 충분히 나가리라 또 보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램데시비르는 사실 이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포함이 얘기가 하고 있어요.
렘데시비르가 오미크론을 포함하여 현재 확인된 변이체에 대해 계속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 치료제이잖아요. 그쵸? 이 바이러스, 이 부분보다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몸속에서 중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의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게 쓰이는 거죠. 자, 미국 FDA는 화일 오미크론에 대해 승인된 코비드19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존에 승인된 백신에 대해서도 중화능이 확인이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2021년 챔 11월 회의, 여기 보게 되면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색인, 여기 바로 우리 레키노라, 레그담비맙, 주입용 용액용 60mg, 60ml 농축액, 여기 나왔던 여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새로 승인된 의약품,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레키노라가 언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자,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가 지금 27개 국가에선 양대 산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빅5죠. 얘네 중심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그담비밤은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 질환을 진행이 위험될 높은 성인의 코비드19에 사용됩니다. 레키노라는 주입용 용액용 60ml 농축액으로 제공합니다. 레그담비밥, 레키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 11월 12일에 EU 전역에서 유효한 마케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세험, 그리고 이제 작용 기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이 세계 최고의 치료제잖아요. 밑에 리제네론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해서 개발된 두 개의 신약입니다. 전 세계 EMA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 신약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더 된다. 지금 기존에 가승인되고 있거나 승인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약물 재창출이다. 스페인도 뻗어 나가야 되겠죠.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판매 가격 추정, 황금거의 셀트, 우리 주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불가리아 총 2,000도주 6,000바이알 대략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바이알당 82만원, 도수당 가격 250만원 정도이다. 246만원 정도이다. 브라질 내 판매 가격 비교하면 유럽이 약간 더 비싸네요. 바이알당 브라질 73만원, 도수당 가격 219만원. 국가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50만원이냐 250만원이냐 210만원이냐 각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항상 예측을 한다는 부분이죠.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중요한 건 1공장 물량은 없어서 다 나갑니다.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회사가 지금 없다. 그쵸? 있다고 해도 공급력에서 대응이 너무나 없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경구용 치료제 약간은 중진국, 후진국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부작용, 안정성에서, 효능에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하다. 각 국가의 보건 시스템에 따라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고로 치료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레키노라주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숫자로서 찍히게 됩니다. 고로 3, 4년 안에 박스권을 뚫고 큰 그림에서 반드시 성장하며 주가는 반영이 된다. 지금의 지루함을 시간으로 해치하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원하는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호재에 못 간다. 그러나 실적은 사실 호재가 아닙니다. 실적은 후행성이에요. 주가는 실적이 선반영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을 누가 보면 주가의 차트를 월봉으로 봤었을 때 신약에 실패한 회사 같다. 그러나 숫자는 반드시 지킨다. 고로 셀트리온을 정말 역대급으로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이다. 싸게 담을 자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차분하게 견디시면 됩니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회사를 믿고 장기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EMA Assessment Report, EMA 평가 보고서죠. 여기 레키노라에 쭉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제가 번역기를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유익성과 위해성의 균형, 그래서 안정성과 효능의 균형, 증명된 유익은 위험보다 큽니다. 사실 항체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약물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
기본적으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 중에서 비정상세포만을 공격한다. 케미칼 의약품은 정상과 비정상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큽니다. 1세대가 바로 제조합 단백질,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전 세계 현재 시장 250조 안티바디.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시장의 바로 중심, 바이오 의약품의 중심, 600조의 중심인 안티바디. 부가가치가 크다는 부분이죠. 데이터는 적절한 크기의 무작위 통제 시험을 포함하며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데이터 지금 EMA에서 괜찮구나, 포괄적인 것으로 좋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는 부분 같고요. 약간 내용이 굉장히 좀 학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았다, 문제 없다. 그러니 하루 만에 EC에서 다급함을 하고 정식 승인을 냈고 챔에서 승인 권고를 냈던 부분이다. 전 세계 빅팜들과 수조원의 연구개발비와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텍들도 해내지 못했던 우리 바로 셀트리온이 정말 약소한 개발비와 그리고 연구 인력, 그리고 임상, 그리고 전 직원의 역량을 가지고 개발했던 부분입니다.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FDA 자문이 13대 10 힘겹게 넘었다. 반대가 13, 10이었던 것 같아요. 힘겹게 넘었다. 50에서 30으로 낮췄다. 인플루엔자 타켓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실패했던 역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사용한다. 그쵸? 참 유효성, 안정성, 이 부분에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FDA 지금 식품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몰누피라빌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CDC에서도 사용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에서 연내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찬성 13, 반대 10표로 승인 권고를 결정했다. 정말 가까스로 되었던 부분이다. 자문위는 몰누피라빌의 안정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결정 이유를 내렸다. 그쵸? 지금 분위기는 10%만 나와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FDA도 우리 셀트리온 레키노라주가 미국도 항체 치료제가 공급 쇼티지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날 토론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은 고위험군 치료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지만 임신부는 특히 첫 3개월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의견을 덧붙였다.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우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안정성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FDA 자문위원이자 의과대학 최고 경영자인 사람은요, 이 박사는 이 약은 1만 분의 1 또는 10만 분의 1 아주 낮은 확률이더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 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한 부분입니다. 머크의 몰누피라는 알약 형태로 복용이 쉬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백신에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과연 게임 체인저입니까 이게? 30. 이것도 사실 그쵸? 영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조건부 그쵸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각 국가의 시스템 중진국과 후진국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레키노라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몰누피라비르 FDA 승인 권고가 났군요. 셀트리5호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사용 승인 권고죠. 그래서 앞으로 정식 승인 3번의 지금 관문이 남아있다. 긴급사용 승인 권고도 13대 10이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중진국과 후진국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항체 치료제적인 타겟팅하는 그런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상당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뻗어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체 치료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30% 효과가 아니라 10% 효과만 있더라도 승인을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유럽은 4차, 5차. 대한민국도 5,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렇게 방역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FDA 승인이 나면 공유하려고 했던 머크의 복제약 관련 허용 관련 내용입니다. 중서도 국가 105개국을 대상으로 복제약을 허용한다는 뉴스는 많이 보셔서 알 텐데 그 105개국이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보이시죠? 제네릭 머크의 자발적 라이센스에 포함된 국가 그래서 대부분 중진국, 후진국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카메룬, 캄보디아,
콩고 우리랑 조금 관계가 있었죠. 대한민국도 보입니다. 그쵸? 우리 좀 사왔죠. 나이지리아 대부분 못 사는 국가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처음엔 단순히 못 사는 나라이니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이 없어서 특허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륙벽 인구와 GNI 국민 총소득을 통계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 출시 국가를 합집합으로 묶어서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를 좀 비교를 해봤다. 그래서 이 케미칼은 대부분 못 사는 국가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아프리카, 사우스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부분들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유럽 그쵸 99% 노스 아메리카 100% 이런 부분들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효과 좋고 부작용 없는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 생산 캐파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2개국의 출시를 위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라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복제는 풀렸지만 항체 치료제도 출시하는 국가들은 인도, 남아공처럼 외교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100%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복제약 허용 국가들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는 경쟁의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작용은 심하지만 값싸고 아무 곳에서나 만들 수 있는 약, 부작용은 매우 작지만 값비싸고 아무 곳에서나 만들 수 없는 약. 심지어 머크의 약은 사실 가격을 굉장히 비싸죠. 국가에 따라서 뭐 좀 싸게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케미칼의 약품이 원래 값이 싼 부가가치가 좀 싼 약이잖아요. 근데 원래 가치도 싸지 않다. 백신의 집단 면역 실패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치료제를 코로나로 관리해야 한다면 지금의 과정들이 결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설대일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결코 쓰일 약이 없는 약입니다. 그쵸? 결코 쓰일 일이 없다. 항체 치료제가 있다면 결국 팬데믹 속에서 백신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치료제 역시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현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값싸고 효능 좋은 제대로 된 치료제, 흡입형 항체 치료제죠. 이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5,000명도 뚫렸다. 5,123명 확진입니다. 이삭도면은 이제 1만 명도 볼 것 같아요. 위중증 최대 724명 최다입니다. 자, 이 모습이 유럽에서 이미 보여졌죠? 유럽에서 보인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고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분이다. 우리 레키노라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시간도 언제 어느 때고 들려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펜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갑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 KBS의 단기 외래 진료센터 다음 달 초까지 설치한다. 재택치료 보호자 외출도 제한적 허용한다 라는 내용의 지금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죠. 항체 치료제 좀 조기에 좀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기에 빨리 치료가 돼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만 좀 볼게요. 단기 외로 진료센터에서는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선, CT 촬영, 레키노라주 처방과 투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경기도는 9곳이 준비 완료됐고 서울과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택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 배정안에 응급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이걸 미리미리 항체 치료를 투여해서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보호자 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내냈다. 그쵸? 자, 지켜보자고요.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 바이오먼의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9개국 이달 수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어요. 한국경제신문. 그래서 A18면에 있고요. 자,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9개국 이달 수출 5만 명 분량, 국가는 공개 안 해. 47개국 나라와도 계약 협상, 50개 이미 플러스, 언제든지 100여국 능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7개국 나라와 레키노라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역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국가에서 레키노라 공급 문의가 늘고 있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펜은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갑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1공장 물량 언제든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난리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개발한 국가인데, 그리고 개발한 회사인데, 자, 오미크론, 코로나 모더나, 기존 백신 효과 제한적 이러면서 주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전 세계 코로나 치료제 세계 최초로 나왔는데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가 사실 신문 1면지에 자주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온다고 저는 확신한다. 그 부분 99.99999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숫자로서 증명이 되고 그 부분은 차트에 녹아져서 우리의 눈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